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성TV와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최성환입니다. 무병은 정신병이 아닌지, 또 정신병이 아니더라도 정신과에서 치료 가능한지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번 사례에서의 기본적인 설정은 환자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무병이지만 정신병이 아니고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두드러진 증상 자체가 정신병하고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실제 정신병과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사례로 들어보는 것입니다. 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신이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본인 자신이 모르고 있을 수 있죠. 모르고 있거나 혹은 어느 정도 눈치챈 상태에서이지만 신 받기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병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무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병들은 대개 서로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특히나 자신의 가까운 친인척들 중 이미 무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고 앓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세 기억이 남아요. 금세 자동적으로 이것이 무병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많은 다양한 정신적 증상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현상이나 증상들도 무병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과가 아니라 내과나 외과를 찾는 게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병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무병의 특징적인 증상이 없을까 하고 연구하고 살펴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니까 무병 진단의 기준을 내린 한 단체의 그 예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꽤 허리, 무릎이 항상 아프다, 머리가 자주 지근거린다, 늘 피로하고 몸에 힘이 없다, 눈이 자주 침침하고 입안이 늘 건조하다, 온몸이 바늘 쑤시듯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무병에서 나타나는데, 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어요. 각종 혈액 검사, 엑스레이, 요즘에는 초음파나 이제 단층 촬영, MRI 등 정밀 검사, 또 이제 안과나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요구하는 각종 검사하고 진단을 받아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그때부터 정신병인지 무병인지를 구별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치료의 때를 놓쳐가지고 무병이 아닌 그냥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또 특히 진통제, 즉 진통 완화제에 의해서 통증이 쉽게 감소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무병이 아닐 수가 있어요. 거꾸로 말해서 강한 진통제를 아무리 사용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병 혹은 무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정신과적 치료가 시작되는데,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진단은 어떻게 되면 몸 아프고 머리가 아프죠. 힘이 없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진단이 어떻게 되냐면 주요 우울증 및 신체화 장애의 주증상이 통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느끼던 각종 통증은 우울증 치료제와 항정신병 치료제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건 정신과하고 신경과의 영역이지만 조금 으시시한 이름을 가진 병명이 있어요. 제가 4년차 때 대학병원하고 이제 국립의료원 정신과에 파견 나갔을 때 일이에요. 4년차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전문이니까 실력은 이때들 다 최고예요. 헛팔 통증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팬텀 림 신드롬인데, 이 팬텀 림 신드롬을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헛팔 통증이 아니죠. 영어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유령 팔다리 증후군이 돼버려요. 이걸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정신과 의사는 사람만 대하는 게 아니라 유령을 상대해야 되는 특이한 의사라는 거예요. 야밤중에 이제 당직을 쓰고 있는데 일반 입원 병실에서 급하게 정신과 의사의 컨설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분비는 뭘 얘기냐면 당뇨 때문에 그래요. 당뇨.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자신 있게 이제 해당 병동을 찾아가야 해요. 스테이션에 도착해서 정신과에서 왔습니다 하면 이제 병실로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환자가 호소하는 고통이 이런 거예요. 오른쪽 둘째 발가락에 견디기 힘든 강력한 통증이 있어요. 강력한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이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덮고 있잖아요, 환자가. 그래서 이제 환자의 아픈 부위를 살펴봐야 될 차례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딱 걸쳐보니까 무릎 아래로 다리가 없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이제 당뇨발이 심해져가지고 다리가 썩어 들어갔어. 무릎 아래에서 다리를 절단한 거예요. 발가락이 없는데 오른쪽 둘째 발가락의 통증을 어쩌면 이제 가라앉힐 수 있을까. 하지만 정신과 의사인 저는 4년 차인 저는 간단한 약물 처방을 착 내주고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럼 며칠 후에 되면은 그과 교수님한테 연락이 와요. 통증이 완화됐다고, 좋아졌다고, 고맙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대한 의학적 처방이 당연히 존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케이스에 따를 수 있으니까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가령 신내림을 받은 이후 증상들도 정신적으로 고칠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의문입니다. 신내림? 아까 얘기했죠? 빙이나 그런 거 무병하고는 좀 다르죠. 이 신내림을 받은 이후, 무병이 지나간 이후에요. 그 이후의 증상들도 정신과적으로 고칠 수 있을까? 이때는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죠. 봅시다. 신내림을 받는 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누른굿이나 전인굿, 두린굿, 판수를 동원한 독경, 이러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후세계, 귀신이나 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무신론자인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맡겨도 좋을지라는 질문이 되겠어요. 물론 재수가 좋으면 진짜 서로 연이 맞으면 원수라도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고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의사, 더 나아가 무속의 세상을 어느 정도 같이 함께 이해하고 있는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것이 또 어떤 컨설트를 하시는 것이,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 아닐까요?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로 찾아뵙고, 만약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아래 영상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